좋아요, 구독! 방산입니다. 방산이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폴란드 정부가 우리의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고 있는 천무 7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방산업계 전반적으로 군풍이 또 한 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방산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사실상 참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당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2002년에 방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출액 총액은 1억 4천만 달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120비 정도가 뛴 175억 달러이고요. 올해는 2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급격하게 이런 수출액이 늘어났던 시점이 있는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수주 규모 자체가 너무나 크게 증가했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걸 현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정부가 앞에서 이끌고요. 민간 기업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덕분에 R&D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 더 활성화되었고 좋은 재화가 해외 시장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K방산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 한 가지 변수가 되지 않았나 그리 보입니다. 앞으로 무기에 대한 판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의 K2,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그리고 LIG 넥스원의 천궁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출 규모는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한번 이렇게 늘어난 산업이 바로 죽을 일은 결코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방사는 한편으로 지난해 그렇게 좋았지만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적지 않아 듭니다. 올해 또한 여전히 좋은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당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는 사실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동사에 대한 리포트가 2개인가 3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리포트였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우리가 자주포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차, 비행기, 기타 무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는데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방산용 또 산업용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전방 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동사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도 수주잔고가 960억이 됩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면 사실상 올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동사를 조금은 더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전방 산업이 이렇게 좋다 보니 경영 환경이 좋습니다. 그게 동사의 영업이익률, 방산업에 속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지 않고요. 자본 또한 상당 부분 확충을 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가 보조지표 중 하나인 ROE라고 하는 수치가 20이 넘어가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산 기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재무적인 상태나 또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 흐름 모두가 괜찮습니다. 특정 산업이 꺾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실적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월 9일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찍은 이후 주가가 조금 밀렸는데 이건 사실상 동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그때 함께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오늘도 7% 수준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29,7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고가로 형성하고 그대로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도 동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치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28,500원,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의 종목 코츠 테크놀로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음식료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게 모르게 음식료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이어왔는데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월 들어서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올라온 뭐 그런 성격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세히 우리가 좀 파헤쳐 보면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 뭐 불닭볶음인가 저는 사실 매운 걸 못 먹어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역시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왔고 최근 이제 음식료 관련 섹터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2020년도에 이제 이 곡물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쟁의 이슈도 있었고 날씨의 이슈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격을 일단 인상을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원료가 되는 이런 곡물 가격이 지금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기업들의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이 좋아진 상황에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이제 약세인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K 푸드 지금 뭐 굉장히 해외에서 좀 잘 팔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이제 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뭐냐면 원재료를 해외에서 사오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출이 잘 되면 좋은 부분인데 원료는 또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쿠팡에서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쿠팡에서 우리가 쿠팡 와우라는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월 5,000원 정도 되는 요 비용을 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쿠팡의 주가가 한 20%가량 급등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떤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이거는 하나의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음식료 섹터 총선 전까지는 사실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격들 인상하는 기업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살아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음식료 업종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언급을 또 해주기도 하셨잖아요. 네. 뭐 최근엔 사실 뭐 삼양식품이 가장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종목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삼양식품은 아니고요. 네. 오늘은 CJ 제일제당이라는 종목인데요. 햇반 많이 드십니까 혹시? 저는 햇반 사실 안 먹습니다. 많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가끔 네. 이제 집에서 좀 밥하기 힘들고 할 때 햇반을 애용을 하는데 지금 햇반 같은 경우가 이제 북미에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한 2년 내 지금 매출이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게 한 1,6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J 제일제당이 뭐 햇반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음식들 만들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김치 뭐 이런 거 집에서 비비고 이제 이런 거. 예, 집에서 이제 해 먹는 것보다 이제 또 사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이제 호주라든지 해외에서도 이 김치에 대한 부분들 그들의 입맛에 조금 맞춰서 변형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CJ 제일제당 실적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시장에서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 금융 섹터들이 네. 일단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지금 저 PBR 관련된 이 밸류 프로젝트는 사실 정치적으로 어떤 뭐 걸림돌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섹터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그들도 어떤 밸류적인 부분이 목전에 차게 됐을 때는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리게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거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우상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권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CJ 제일제당 네. 제가 타픽으로 한번 뽑아봤고요. 매수가는 이제 종가로 오늘 음식료 관련 종목들 대부분 좀 음봉으로 쉬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추세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고 조금 긴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32만 1,5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